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글로벌 상품 영어팀 김혜진입니다. 올해 1월에는 저희가 대표적인 귀금속 투자 상품인 금과 은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도 귀금속 상품이지만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팔라듐과 백금, 플래티넘 두 가지 이렇게 조세호 전무님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팔라듐, 플래티늄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금속 다 이제 PGM이라고 그러죠. 플래티늄 그룹 메탈. 예, 그러니까 그 백금계에 이제 속하는 이제 금속이고요. 여기는 이제 6개의 금속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팔라듐하고 플래티늄입니다. 자, 백금계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이제 회색빛을 띠고 있고, 그다음 녹는 점도 높고, 그다음 비중도 높고,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촉매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에도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팔라듐하고 플래티늄, 그러니까 백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용도를 이제 뭐 제일 먼저 이제 어디 쓰이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개 이제 금속 다 모두 이제 그 자동차 배기가스 이제 저감 장치의 촉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팔라듐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이제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제 그 촉매제로도 한 32% 정도 쓰이고 있지만은 이제 귀금속으로도 이제 한 23% 정도 쓰이고 있고, 다른 산업이라든지 또 투자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이제 촉매제로 쓰이고 있는데 용도가 조금씩 틀려요. 보면은 아시죠? 그거는 어떻게 틀린지. 저는 두 메탈이 대체가 된다고 생각해서 네. 용도가 틀린지는 몰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서로 간에 쓰고는 있지만은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 휘발유 엔진에 이제 그 저감 장치에 이제 그 많이 촉매제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 이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용도는 다 틀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팔라듐이 한참 비쌀 때는 이제 플래티늄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는 그런 그 저것도 움직임도 있기 네네. 때문에 예, 요즘에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이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팔라듐이나 플래티늄이나 대부분 이제 러시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부분 생산이 됩니다.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한 44%, 그다음에 남아공에서 37%, 뭐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뭐 한 80% 정도 되겠죠.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한 군데에서만 한 80% 정도 생산이 되고, 러시아에서는 한 13% 정도 되니까 두 가지 합치면은 90%가 이 두 국가에서 이제 생산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두 국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공급에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제 다른 데서는 생산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서 뭐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그 갭을 메꾼다거나 할 만한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 세계적인 이제 팔라듐, 플래티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팔라듐하고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틀린 게 보면은 백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석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백금을 추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더 많이 이제 만들어내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산되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부산물로 나오게 됩니다.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강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만 따로 생산하는 물량은 굉장히 적고, 이게 이제 뭐 니켈 이제 재련 과정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플래티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든지 이게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팔라듐만 이렇게 더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도 이거 하려고 그러면 니켈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플래티늄이 생산이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만약에 수요가 없다 치더라도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수요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이 훨씬 더 큰 금속이 팔라디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티늄에 비해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플래티늄 가격이 훨씬 더 비쌌었습니다. 팔라디움은 훨씬 쌌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팔라디움은 이제 플래티늄의 이제 싼 대체제로 이제 사용이 됐었고 항상 그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플래티늄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금속으로도 많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 2000년 초반만 해도 이제 중국에서 플래티늄을 굉장히 선호를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뭐 2,000불이 그 당시 넘어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팔라디움은 굉장히 낮은 산업재로서 이제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예, 2015년에 있었던 디젤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이제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항상 팔라디움이 쌌었었는데 이게 그 이후부터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팔라디움이 더 비싸고 플래티늄이 더 싼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 디젤 게이트가 뭐냐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폭스바겐 뭐 많이 팔리다 요즘 좀 덜 팔리고 있긴 하지만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좀 차를 더 팔아야 되겠는데 2015년에는 이제 그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유로 5 배기가스 이제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었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로 6에 비등한 그런 그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 5하고 유로 6 같은 경우에는 질소 산화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좀 더 까다로워진 거죠. 이제 5배 정도 더 강화가 된 그런 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팔고 있는 그런 상태로는 미국에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었죠. 그 규제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속임수를 쓴 거죠. 폭스바겐에서. 그 규제에 이제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이제 굉장히 배출이 잘 안 되도록 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일상 주행 때는 그냥 더 배출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걸려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디젤 차는 이제 철퇴를 맞아 가지고 이제 안 팔리게 되고 가솔린 쪽으로만 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팔라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 차에 이제 촉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팔라디움 가격은 확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백금 가격은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가격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차량 판매도 좀 줄고 하니까 같이 이제 좀 낮은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팔라디움 플래티늄 레이시오인데요. 이거 같은 이제 플래티늄 하나당 이제 팔라디움이 어느 정도 비싼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3배가 넘었었죠.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이상으로 이제 됐었다가 지금은 뭐 한 1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로서의 이제 전환도 좀 이루어지고 하니까 두 금속 다 이제 조금 수요는 점차적으로 봤을 땐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팔라디움이 백금의 이제 대체제로서 이제 저걸 했었지만 팔라디움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백금을 가지고 이제 팔라디움의 대체제로 이제 사용하자는 움직임들이 늘었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에도 이제 팔라디움 대신 플래티늄을 쓰는 그런 업체들이 좀 늘어나면서 요 갭이 더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수소 연료 전지에도 이제 생산하는데도 많이 쓰이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소 생산을 위한 이제 전해조에도 이제 플래티늄이 이제 쓰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팔라디움보다는 좀 용도가 좀 다양하시다 보니까 그 갭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상품을 교차 거래를 하기도 했나요, 이전에는? 교체 거래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골드를 사고 카파를 뭐 셀한다거나 네네. 뭐 가격이 비슷하거나 움직임이
좀 비슷하게 가는 상품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플래티늄 가격이 이제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베이시스가 이제 그 차이가 맞아요.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제 하나를 사고 하나 파는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하는 트레이딩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4가지 요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남아공 러시아 이제 공급 이슈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급, 배기가스 규제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남아공 러시아 이제 공급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두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급등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보면은 그 팔라디움 가격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난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이걸 생산을 하기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요 두 국가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차량의 이제 촉매제로 쓰이다 보니까 신차 판매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신차가 판매가 되려면 이제 경기가 좋아야지 차도 바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경기 안 좋으면은 중고차 뭐 타던 차 좀 더 오래 타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가 좋으면은 이 두 금속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아무래도 타던 차를 더 오래 타다 보니까 이 두 금속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차 전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는 이런 촉매적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서의 전환이 뭐 이루어지게 되면 이 두 금속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한참 뒤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안 전기차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다가 요즘에는 좀 주춤하죠. 잘 안 팔리고 재고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뭐 저만 해도 이제 야 이거 충전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안 살 필요가 있을까? 뭐 다다음 차면 몰라도 다음 차는 그래도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이제 테슬라하고 도요타하고 이제 그 두 쪽 선봉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도요타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 한참 찌그러져 있다가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 다시 각광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그래도 관심을 받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서의 속도가 이제 만약에 좀 지연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팔라디움과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훨씬 더 연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규제도 이제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가 유로 1이 이제 92년부터 이제 도입되면서 2014년에 유로 6까지 이제 가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도 수준도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로 6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저 얘기를 하는데 유로 7이 2025년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보다 더 규제가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뭐 저거 해서 지금 당장 안 된다, 연기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25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이것도 25년 됐었을 때 실제로 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또 뭐 좀 더 연기하자 해서 더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팔라디움 플래티늄의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CME 통해서 이제 선물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일반 그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계약이 이제 두 개 다 있는데 보면 이제 일반 계약보다 이제 마이크로 계약이 훨씬 더 이제 증거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혹시
뭐 쉽게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계약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두 가지 금속에 대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선물에는 장점 중에 하나인 선물 투자에는 숏으로 투자할 그쵸. 수 있기 예, 때문에 숏도 있죠. 예. 네, 이게 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팔라듐과 플래티늄에 대해서 조세호 전무님께서 너무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또 오늘 소개드린 이 상품들은 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선물을 통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